유상호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꼿꼿했죠. 검은색 실크 가운 차림으로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감추지 못했어요. 아침 햇살이 넓은 정원을 비추는 가운데 하얀 푸들 한 마리가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달이었죠. 유상호에게 다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의 냉랭한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다리야, 산책 갈 시간이다. 유상호의 목소리에 다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두 사람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비서들과 가족들조차 감히 깨뜨릴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이었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유상호는 다리의 리드줄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둘은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 작은 상가 거리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다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 작은 카페 앞에 다다르면 다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다리야, 왜 그러니? 가자. 유상호가 리드줄을 당겨도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눈빛으로 카페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죠.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열흘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유상호는 마침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다리가 앞장서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리야, 어디 가는 거야? 다리는 카운터를 향해 달려갔고 그곳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리는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다리가 갑자기... 유상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성이 웃으며 몸을 숙여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리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귀여운 아이네요. 이름이 다리인가요? 네, 다리입니다. 유상호는 여성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지민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하게 그녀의 품에 안겼어요. 이상하네요. 다리가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편이 아닌데 유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다리의 귀 뒤를 긁어주며 웃었어요. 동물들은 가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야? 지민의 말에 다리가 마치 대답하듯 짧게 짖었습니다. 유상호는 이상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에게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유상호는 무심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8시, 산책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야? 유상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다리를 불렀습니다. 평소라면 시간만 되면 리드줄을 물고 와서 꼬리를 흔들던 다리가 오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부엌에서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밥그릇 앞에 앉아 음식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왜 밥을 안 먹니? 어디 아파? 유상호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다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현관문 쪽을 쳐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산책부터 하고 싶은 거니? 리드줄을 가져오자 다리가 벌떡 일어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유상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리와 함께 밖으로 나섰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다리는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다리는 어제의 그 카페 앞에 도착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카페 문을 향해 끌어당겼습니다. 이 녀석 정말. 유상호는 한숨을 쉬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리는 곧장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지민은 이미 다리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 다리야. 오늘도 왔구나. 지민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상호는 어색하게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러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다리가 너무 귀엽거든요.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다리 아빠님? 지민의 말에 유상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다리 아빠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그는 회장님, 아버님 같은 격식 있는 호칭으로만 불려왔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아빠로 불리는 것이 오히려 새로웠죠. 네, 감사합니다. 유상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민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카페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리는 여전히 지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리고 다리를 위한 특별 간식도 준비했어요. 지민은 작은 접시에 담긴 강아지용 비스킷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리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비스킷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음식을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여기서는 잘 먹네요. 유상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동물보호소에서 일했거든요. 동물들도 자기만의 의지가 있답니다. 동물보호소요? 네, 대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도 주말에는 가끔 돕고 있어요. 지민의 말에 유상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꾸밈 없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유상호는 다리를 데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하지만 다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상호는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민이라는 여성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이상한 행동도 계속 의문이었죠. 마치 다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녀에게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상호는 비서실장 박 부장을 불렀어요. 박 부장, 한 사람 조사해 줄 수 있나? 네, 회장님. 누구십니까? 커피 한 잔이라는 카페의 바리스타 지민이라는 여성이야. 자세한 신상 정보를 알고 싶네. 박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리가 왜 그렇게 지민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그녀에게 이상한 친근감을 느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박 부장이 보고서를 들고 유상호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상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확실한가? 네, 회장님.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유상호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민은 28살 서울 근교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친모는 30해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친부는 불명이었죠.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바로 유상호가 관여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30년 전 유상호는 아직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당시 회장이었던 장인과의 경영권 다툼 중이었죠. 그날 밤 그는 장인과의 격렬한 다툼 후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에서 그는
앞서가던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했어요. 그 차 안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고 그녀는 즉시 사망했습니다. 유상호는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났고 나중에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했죠. 그 직후 장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유상호는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사망한 여성이 바로 지민의 어머니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민의 생년월일이 사고 발생 직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이죠. 미숙아로 태어난 지민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가족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박 부장,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박 부장이 나간 후 유상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죄책감, 후회,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안도감까지. 마치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그림자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 같았죠. 다리가 알았던 걸까? 유상호는 다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리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다가와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그날 오후 유상호는 또다시 커피 한 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없이 혼자서요. 카페에 들어서자 지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다리 아빠. 오늘은 다리는 어디 있나요? 집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순수한 미소에 유상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부탁드립니다. 유상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민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본 여성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민의 모습에서 어렴풋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지민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유상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무엇인가요? 지민 씨는 가족이 있나요? 질문이 너무 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상호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가족은 없지만 고아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유상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 여성은 부모 없이 자라야 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지민 씨는 참 밝은 것 같네요.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보다는 지금과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지민의 말은 유상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과 권력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상호는 매일 아침 다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찾았어요. 평소 엄격한 일정을 고수하던 회장이 갑자기 일과를 바꾸자 비서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매일 지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유상호 역시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다리랑 공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민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유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다리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대화는 늘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상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지민과의 인연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다리 아빠로서 이 작은 카페에서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유상호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달라진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 잘 나오지 않으시네요. 큰아들 유민석이 유상호의 집무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유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이 들면 조금은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항상 일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유상호의 단호한 어조에 유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유상호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를 도와온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 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네.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나이가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유상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유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재산 중 일부를 새로운 재단 설립에 사용하고 싶네. 동물복지와 고아원 지원을 위한 재단이야.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유상호가 자선 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재단의 운영은 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그 사람의 이름은 지민이야. 지민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게. 변호사는 의문을 품었지만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도 냉담했고 회사에서도 오직 이익만을 추구했죠. 하지만 지민을 만난 후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상호와 다리는 다시 커피 한 잔을 찾았어요. 이제 이곳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항상 그랬듯이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다리 아빠.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감사합니다. 유상호가 자리에 앉는 동안 다리는 지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민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다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렇게 사람을 잘 알아보는 강아지는 처음 봤어요. 유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의 말대로 다리는 특별했어요. 어쩌면 다리는 그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민 씨, 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말에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유상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아요. 다리도 함께 오나요? 물론이죠. 다리 없이는 안 될 테니까요. 유상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그를 유상호 회장이 아닌 다리 아빠로만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닌 그 자체로 그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상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달이 역시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다리야. 유상호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근교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지민과 만나기로 했어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테라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상호는 운전기사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하고 직접 차를 몰았어요.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지민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벼운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화사해 보였어요. 다리는 지민을 발견하자마자 기쁨에 찬 짖음을 내며 달려갔습니다. 다리야, 너도 반갑구나. 지민은 환한 미소로 다리를 반겼어요. 유상호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테라스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상우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회사에서의 긴장감, 가족들과의 어색함이 아닌 순수한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달이 아빠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지민의 질문에 유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바쁘실 텐데 매일 달이랑 카페에 오시는 게 참 대단하세요. 많은 반려인들이 시간이 없다고 강아지들을 소홀히 하는데 지민의 말에 유상우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는 회사를 핑계로 가족들을 소홀히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일에만 몰두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다리는 그의 노년에 찾아온 유일한 정서적 연결고리였죠. 사실 저도 최근에야 다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유상우의 진솔한 고백에 지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다리는 신나게 앞장서서 뛰어다녔고 유상우와 지민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민 씨는 꿈이 있나요? 유상우가 문득 물었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동물들을 위한 센터를 열고 싶어요. 특히 버려진 동물들이나 학대받은 동물들을 돌보는 곳이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동물들과 교감하며 서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요. 멋진 꿈이네요. 유상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의 꿈은 그가 그녀를 위해 계획한 것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자금도 필요하고 운영 노하우도 필요하고 지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상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유상우는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네, 회장님. 초안은 완성되었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동물복지와 고아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바로 시작했으면 하네. 내 사후가 아닌 지금 당장. 네, 지금 바로요? 그래. 가능한 빨리 진행해주게. 유상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상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상우는 공증인과 변호사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유민석이 갑자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증인과 변호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있네. 유상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걱정 마라. 너희들의 상속분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 다만 내 개인 재산의 일부를 새로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을 뿐이야. 재단이요? 무슨 재단입니까? 동물복지와 고아원 지원을 위한 재단이네. 다리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유민석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유상우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구나. 유민석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유상우는 이미 확고한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서명을 마친 유상우는 유언장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쪽지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 아이다리가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내 남은 삶의 가치를 맡긴다. 내가 버린 세월의 책임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갚고 싶다. 한 달 후 다리의 선택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규모의 행사였지만 관련 업계 인사들과 언론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유상호는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민 씨도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박 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유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재단의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어요. 처음에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유상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을 들은 후에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재단의 일은 제가 꿈꿔왔던 일이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민의 성숙한 대답에 유상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개인적으로 받기를 거부했지만 재단을 통해 그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받아들였어요. 다리 아빠. 지민의 목소리에 유상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다리 역시 그녀를 보자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곧 시작해야 해요. 네, 준비됐습니다. 유상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다리 아빠로 불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유상호 회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민에게 그는 그저 다리의 주인이었죠. 기념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민은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동물보호소와 고아원 아이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언론인들은 이 재단의 배후에 유상호 회장이 있다는 소문에 관심을 보였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상호와 지민 그리고 다리는 커피 한 잔 카페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곳은 그들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이었어요. 지민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유상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모두 다리 덕분이죠. 다리가 아니었다면 우린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민의 말에 유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가끔은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유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상호의 말에 지민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건가요? 단지 과거의 죄책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유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끼면서 난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유상호의 솔직한 고백에 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당신을 선택했잖아요. 다리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리의 선택이요. 그래서 재단 이름도 그렇게 지었죠.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다리가 조용히 다가와 지민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유상호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유상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오랜만인지. 회사에서의 긴장된 회의, 끝없는 경쟁과 투쟁 속에서 그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 네, 앞으로도 다리와 저를 지켜봐 주실래요? 지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다리 아빠. 유상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다리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편안하게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카페 문 앞에서 여전히 꼬리를 흔드는 다리,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지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유상호.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리의 선택재단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지민의 열정과 유상호의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작은 센터들이 생겨났고 버려진 동물들과 고아원 아이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유상호는 회사 일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들 유민석에게 경영권을 대부분 넘기고 자신은 고문 역할만 맡았죠. 처음에 유민석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리의 선택재단 활동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커피 한 잔 카페를 운영하면서 재단 일을 병행했어요. 그녀는 카페를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말마다 입양 가능한 유기견들이 카페를 방문했고 많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죠. 그녀의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유상호와 지민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을 연결했어요. 하루는 산책을 나간 다리가 발을 다쳐서 지민의 카페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유상호는 처음으로 지민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연결된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상호는 지민을 통해 자신이 놓쳐왔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단순한 일상의 기쁨,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지민은 유상호를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재단에서 지은 새 센터를 방문했어요.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기견들과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다리도 그들과 어울려 신나게 달렸습니다. 어떤가요, 다리 아빠?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 현실이 되었네요. 지민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다리, 당신, 그리고 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강아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상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지민의 손을 찾았고 지민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다리의 선택을 믿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다리가 달려와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는 여전히 지혜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유상호는 이제 73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나 권위가 아닌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냉담했던 그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모두 한 마리 강아지의 선택 덕분이었죠. 그날 저녁 커피 한 잔 카페의 문 앞에서 다리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지민의 모습이 보였고 창가 자리에서는 유상호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리가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두 사람의 삶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이야기.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